폭염의 경남에서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속출하면서 지자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심 열기를 식히기 위해 살수차를 동원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7일 오전 하동에서 산림청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40대 조종사는 가슴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름철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119 신고가 몰리는 시기입니다. 소방당국은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신고에 대한 우선 처리를 위해 비응급 신고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밀양시가 지난달 발생한 하남읍 가스 폭발 사고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성금 모금을 추진합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7일 오전 9시 40분쯤 하동군 고전면 홍평마을 인근의 한 야산에서 산림청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장인 조종사 40대 A씨가 타박상을 입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기는 이날 밤나무 해충 항공 방지에 나섰다가 추락하면서 고압 전선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사고 이후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 전기를 끊었습니다. 추락한 헬기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소속으로 프랑스에서 만든 AS350입니다. 산림청은 현장 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해 기체를 회수한 뒤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강원도 영월과 10월 경기도 포천에서도 각각 다른 민간 항공사가 운영하던 AS350 헬기가 추락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 입추를 맞았지만 계속되는 폭염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열질환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도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에도 경남의 한낮 기온은 35도를 육박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덥고 습한 날씨. 달궈진 도로는 도심 열섬 현상과 복사열을 증폭시키며 더위를 가중시킵니다. 이처럼 뜨겁게 달아오른 도심 도로를 식히기 위해 살수차가 등장했습니다. 수시로 도로 곳곳을 누비는 살수차. 차량이 시원한 물을 뿌리고 지나가면 노면 온도는 3도에서 6도 정도 떨어져 잠시나마 열기를 식혀줍니다. 온도가 내려가고 좋대요 보니까. 밑에 가 있으면 시원한 그게 느껴집니다. 공원 등 사람 이동이 많은 곳에는 물을 안개처럼 뿜어주는 쿨링 포구도 총동원됐습니다. 시원한 수증기를 분사해 주위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쿨링 포구. 때문에 이곳은 한낮 무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이 됩니다. 주변 온도를 3에서 5도씨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이게 친환경적으로 물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주위에 그 비산먼지나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는 미세한안개로 주변에 열을 흡수하는 냉방기구가 설치됐고 도심 곳곳의 정류장에도 더위를 식히는 장치들이 가동됐습니다. 지난달 18일 경남에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 21일째 경남에 이어지고 있는 폭염. 양산과 거제는 14일째 열대야를 보이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폭염의 기세 속에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도심 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보신 것처럼 도심뿐 아니라 더위를 모를 것 같은 산과 바다도 들끓고 있습니다. 해변 백사장은 물론이고 대관령 정상까지 피서객들이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열대야에 지친 동해안 피서지를 최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변 백사장이 몰려든 피서객들로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강렬하던 태양이 저물었지만 찌는 듯한 더위는 식을 줄 모릅니다. 한여름밤에만 즐길 수 있는 야간 바다 수영은 색다른 매력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이들은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하고 저마다의 추억을 남깁니다. 해변 산책로에서는 길거리 공연이 펼쳐져 오가는 이들을 멈춰 세웁니다. 친구들하고 아침 8시에 그냥 무박으로 안목해수욕장 가서 우리 커피도 마시고 바닷바람 쏘이자 해서 왔는데 마침 이렇게 거리에서 버스킹이 있어서 좋은 노래 듣고 바닷바람도 쏘이고 너무 좋습니다. 강릉남대청과 동해바다가 만나는 솔바람 다리는 숨겨진 피서 명소. 돗자리를 깔고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아예 잠을 청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사방이 확 트여서 기분도 상쾌해지고 그동안 좀 이렇게 답답하고 좀 심란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열대야를 피해 아예 대관령에서 밤을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백두대간 밤바람을 맞고 있으면 더위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곳 대관령 정상은 밤 11시 현재 기온이 21.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릉 경포 해수욕장이 27도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6도가량 차이가 납니다. 대관령 정상일 때는 마치 오토 캠핑장을 연상케 합니다. 주차장 한쪽에는 캠핑카와 카라반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서늘한 데다 모기도 없어 여름밤을 보내기에 그만입니다. 공기 좋고요. 첫째 공기 좋고요. 두 번째 너무너무 시원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요. 강원도 강릉은 지난달부터 벌써 19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고 있는 데다 습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동해안에 열대야가 발생하는 겁니다. 7월 평균 열대야 일수를 보면 1994년 8.5일 나타났고 2018년에는 7.1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려 8.8일로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기상청은 지난달에만 강릉과 경북 포항, 전북 정읍은 열대야 일수가 17일에 달했고 서울도 13일이나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기 상하층을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불 역할을 하며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8월 중순까지 이런 폭염은 유지되면서 기상청은 다음 주 광복절 이후까지도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고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여름철은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각종 재난으로 119 신고가 몰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신고 내용 중에는 단순 민원 신고 등 상대적으로 위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당국이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등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비응급 환자의 신고 자제를 당부했는데요. 네, 창원 성산소방서 안전예방과 김민식 소방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소방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 성산소방서 안전예방과 예방교육팀에 근무하는 소방위 김민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실제 현장에서 이 비응급 환자 출동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19 구급대에 근무하는 출동부서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단순 고열 환자인데 본인들이 병원을 직접 가셔도 되는데 본인들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하게 하시려고 119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처럼 비응급 환자 같은 경우가 실제로는 저희가 10건이라고 가정을 하면 10건 중에 절반 가까이는 거의 이런 경우처럼 비응급 환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응급 환자와 비응급 환자의 기준을 헷갈려 하십니다. 비응급 환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소방에 관련된 그 법률을 보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습니다.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 그리고 생체 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가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들, 그리고 만성 질환자의 정기 검진 및 입원 목적 이송 요청에 관련된
환자들 같은 경우는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비응급 환자의 119 신고 때문에 막상 진짜로 필요한 긴급한 심정지 환자 등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위험에 처하는 경우들이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닥칠 수 있는 상황일 수가 있으니까 비응급 환자분들은 정말 급한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를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름철은 119 신고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단순한 민원 등은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으로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밀양시가 지난달 발생한 하남읍 가스 폭발 사고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성금 모금을 추진합니다. 성금 모금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모금에 앞서 지역기업과 시민 등은 1,000여만 원을 하남읍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밀양시는 현재 피해 주민의 구호 물품과 임시 주거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축물 안전진단과 외벽 복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9주기 원폭 희생자 추모제가 6일 합천군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제는 제례 행사와 함께 추모 공연, 추도사 낭독 등으로 진행됐으며 3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아픔을 공유하며 역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짐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에 투하된 원폭으로 피폭된 한국인은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합천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에는 원폭 희생자 1,168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남해 지방해양경찰청이 여름철 수상레저 특별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남해 해경은 오는 31일까지 수상레저 특별 안전관리 기간을 지정해 수상레저 사업장과 안전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내 방파제, 암초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하고 과거 사고가 많이 났던 장소에 연안 구조정을 배치시켜 예방 순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면허 조종과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역시 이뤄집니다. 지난 6일 오후 8시쯤 부산 기장군 연화 육교 사거리 앞에서 50대 남성이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2차선에 넘어진 남성을 버스가 또다시 충격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10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구평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난간을 뚫고 2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A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 복합레포츠 레저시설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근 주주 협약이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과 연결도로, 운동장 등의 공사 기간은 올해 말에서 2026년으로 현실적으로 연장됐습니다. 또 체육시설은 감정평가액 620억 원을 조정 원가로 변경하고 준공 후 김해에 기부 체납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지연됐던 외부도로 개설은 특수목적법인이 맡는 것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 밖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주 모두가 적극 협력한다는 사항 역시 포함됐습니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생활권의 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군인공제회와 코레일테크 주식회사, 김해시가 특수목적법인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합천의 대표 여름축제 중 하나인 합천 바캉스 축제가 3만 7천 명 넘게 다녀가며 인기몰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2일부터 5일간 정양 레포츠 공원에서 열린 축제 기간에 3만 7,600명, 하루 평균 7,500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